안녕하세요. 봄토끼맘이에요. 갑자기 왜 이렇게 가려운지 불긋불긋 올라오는 소양증 때문에 잠 못 잔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제가 소양증으로 특히 밤만 되면 수면 장애까지 생겨가지고 고생을 좀 했더니 임신성 소양증이 왜 이렇게 임산부에게 괴로운 것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저의 경우는 임신 중기에 생겼고 조금 일찍 생긴 케이스이긴 합니다. 지금은 모두 완치가 된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자, 소양증. 이게 뭐냐? 먼저 임신성 소양증이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소양증이 진짜 남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남 얘기. 내 얘기 아니고 남 얘기. 소양증. 저는 안 생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소양증이라고 말하면 쉽게 말해서 임신 중에 생기는 가려움증. 요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왜 생기냐? 왜?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엄마랑 태아랑 함께 있잖아요. 엄마 뱃속에 이제 우리 태아도 있단 말이에요. 태아. 이거 엄마. 태아랑 엄마랑 이 면역 상태가 서로 이렇게 충돌한다고 하더라고요. 면역 상태가 충돌.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알러지로 나타나면서 이제 가려움증으로 표현되긴 하는데, 크게 임신 중에 생기는 가려움증들을 모두 뭉뚱그려서 소양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원인이 다를 수도 있고, 이제 자세한 거는 또 진찰을 해봐야 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이 소양증이 언제 생기냐면 임신 말기 요때 생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중기에 생겼거든요. 물론 임신 초기에 생기시는 분도 계시는데, 임신 초기에 소양증이면 진짜 약도 못 드시고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기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 총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3가지 뭐가 있냐 살펴보면, 첫 번째로 피부 쿨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냉찜질을 해라. 냉찜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꽉 끼는 옷 이런 거 말고 헐렁한 옷 요것으로 입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조 방지를 위해서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피부가 가려우면 건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건조하게 되면 크림이나 오일을 바르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실 보습제를 바르긴 하는데, 제 경험상 이제 건조한 거를 막는다고 가려운 게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습제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헐렁한 옷으로도 갈아입었는데, 냉찜질도 자주 했지만 이 3개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호전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뭐다?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가려우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근데 임신 초기에는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좀 힘들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먼저 임신 주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피부과에서 보통 해주시는 게 연고를 제일 많이 처방해주고, 심하면 이제 경구약, 먹는 약까지도 처방을 해주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피부과에서는 광선 치료 요것도 해주시더라고요. 요거면 임신 초기 때도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병원에 가셔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광선 치료를 해주는 병원도 있고 아닌 병원도 있어서 미리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피부과에서 받은 약들 있잖아요. 이런 약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세서
항상 산부인과에 들고 가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편이었어요. 예, 연고를 예전에 처방을 받았는데 거기에 임산부 금기 연고라고 써있는 거예요. 임신 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 찜찜하잖아요. 금기? 금기 써있으면 되게 찜찜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들고 산부인과에 가서 써도 되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당시에 어떻게 얘기해 주셨냐면 정말 심할 때만 바르고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피부과에서 저는 약을 받게 되면 이제 전화로 물어보거나 아니면 진료받을 때 들고 가서 항상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이제 피부과에서 받는 약들 가지고 크로스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임신성 소양증으로 완전 효과 봤다는 거는 사실 피부과에서 효과가 본 게 아니고 좀 놀랍게도 한의원입니다. 한의원에서 소양증을? 저도 좀 의아하긴 했는데 한의원에서 임신성 소양증이 나왔다고 조금 의아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한의원에서 크림류를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크림? 이게 뭐였냐면 바로 이름하여 짜잔 자운고 크림입니다. 자운고 크림. 요거 자운고 크림이고 사실 당연히 저는 피부가 가려우니까 이 피부과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는 피부과 평일 휴무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여름에 힘들게 피부과 찾아갔는데 이거 뭐 진료도 못 받고 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간 김에 그 근처에 한의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에 가서 이제 부종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누워 있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제 몸을 보시더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릎하고 발목 이쪽에 이제 소양증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드러기 같이 가려운 증상이랑 이제 두드러기 같은 이렇게 울긋불긋한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가져가서 발라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약 성분이고 되게 순해가지고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약보다 훨씬 안전하고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이렇게 생긴 크림이고 이거 뚜껑 열면은 좀 이렇게 한약 냄새 나긴 합니다. 많이 발라가지고 지금 조금 남긴 했는데 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발라보니까 한 3에서 5일 만에 소양증이 있었던 그 가려움증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자운고 크림을 한 1주 정도 바르니까 진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게 자운고 크림 발라가지고 원래 이쪽에 울긋불긋하게 그 두드러기처럼 올라왔었는데 여기 크림 발라가지고 좀 맨들맨들하거든요. 사진에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좀 호전됐던 모습. 호전. 이게 언제였냐면 임신 24주차. 그러니까 생긴 거는 23주차 아마 이때쯤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디 생겼었냐면 배에도 생겼거든요. 사진 너무 탕감하게 봤네. 이렇게 배에도 생겼습니다. 배에 보시면 요렇게 우리 토끼 있는데 아니 여기 생기니까 좀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배에 생기니까 자주 발라줬어요. 반대편 배도 보시면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이게 근데 한 주차에 다 한꺼번에 생긴 게 아니고 23주차에 무릎 그리고 발목 이 같이 생겼고 그래서 24주차에 요거 자운고 크림 요거 발라가지고 요거는 완치 했고 그 다음에 25주차 24, 25 아마 이쯤 넘어갔을 때 배 쪽에 생겼을 거예요. 생기고 중간중간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렇게 했다가 한 30주차 넘어갔을 때는 아예 그런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엄청 잘 썼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기 동안 정말 잘 사용을 해가지고 임신 말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 말기 요때 원래 소양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쓸 양만큼 조금 남겨놓긴 했어요. 이때도 써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소양증과 관련된 그 증상들은 생기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직 이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전 강추. 여러분께 완전 강추합니다. 혹시 피부과를 가지 못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나는 피부과에 있는 약이 너무 찜찜하니까 먼저 한의원에 가서 요걸로 치료를 해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좀 센 약으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강추합니다. 강추. 완전 강추. 다만 한약 냄새가 조금 날 수 있는데 저는 한약 냄새도 좋아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운고 크림
효과를 완전 잘 봤기 때문에 여러분도 효과를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임신 기간을 응원하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튼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